15년 동안 기자로 일하며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5,000명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책 당신만 모르는 일의 법칙 50일의 저자 이혜훈입니다. 이 책은 세계 최정상에선 5,000명을 만나고 고스란히 알게 된 성공의 법칙 51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5,000명을 만나고 알게 된 7가지 성공 법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당장의 충동과 유혹을 이겨내라. 워싱턴 정계에 뚱뚱한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 중에 비정상적으로 뚱뚱하거나 포금하거나 골초인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이들은 최대한 자신이 세운 일과를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했고 시간을 내서 운동과 명상을 하며 심신을 안정시키곤 했습니다. 즉 미래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당장의 유혹과 욕구를 참은 것입니다. 다음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10대의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친구들과 한창 놀고 먹고 마실 나이에도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명상과 복기로 자기관리에 힘썼는데요. 그 결과 그는 동료 선수들이 모두 은퇴하거나 감독으로 전향한 지금도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며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고교 시절부터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지금까지 그의 삶은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연수입이 단 몇십만 원에서 수십억 원대로 뛰어도 일과가 같습니다. 내일 원하는 것을 줄 테니 하루 정도 유혹을 참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고 하면 못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한 달, 1년, 10년 넘게 해야 한다면 가능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자제력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 조건이 된 것입니다. 쉬고 싶고 놀고 싶은 욕구를 참아내고 이루고 싶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의지가 약해질 때는 10 법칙을 생각해보세요. 10분 후, 10개월 후, 10년 후를 떠올려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스스로 답을 찾아가다 보면 충동과 유혹을 견뎌낼 힘을 찾게 될 것입니다. 2. 나보다 뛰어난 사람과 일하라. 우리는 보통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 질투심이나 경쟁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가 나를 앞서갈까봐 초조해하기도 하죠. 이를 사회적 비교 편향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비교 편향이란 자신의 사회적인 서열을 위협할 만큼 뛰어난 사람에게 질투심과 경쟁심을 갖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본능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경계하고 저보다 못한 사람과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실패자로 가득한 조직 속에 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본능을 이겨내는 사람만이 성공하게 됩니다. 강철왕으로 알려진 앤드류 카네기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개 전부 배달부였던 카네기가 성공할 수 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가까이 한 것입니다. 그에게 철도 산업을 알려준 인물은 팀 스콧이었고 철강 산업의 잠재력을 깨우쳐준 이는 건설 기술자였으며 그의 철강 회사를 인수해 그를 미국 최고 부자로 만들어준 사람은 JP 모건이었습니다. 훗날 카네기는 자신의 묘비명에 이런 문구를 남겼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우수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알았던 사람이 여기 누워있다. 죽을 때 현재 가치로 6조 원에 달하는 돈을 벌었던 앤드류 카네기는 뛰어난 사람과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자극받고 성장할 수 있어 고마워했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에 신경 쓰는 사람, 그리고 그 결과 강점을 활용하기보다 약점을 줄이려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마세요. 큰 목표를 이루어 성공하고 싶다면 앤드류 카네기의 묘비명을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본인의 단점보다는 강점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뛰어난 인재와 함께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분명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빠른 것이 완벽함을 이긴다. 당신은 완벽함과 속도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을 완벽하게 하는 것과 빠르게 하는 것. 성공하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그 반대입니다. 속도가 빠른 것이 완벽함을 이기는 것이죠. 다음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84년 중국 칭다오에서 다 쓰러져가는 작은 냉장고 공장으로 시작한 하이얼 그룹이 어떻게 단 30여 년 만에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오른 걸까요? 하이얼 그룹의 장루이민 회장은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이얼 그룹이 혁신 경영의 대명사가 된 비결은 바로 속도입니다. 속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반대로 속도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반드시 도태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누구보다 빠르게 제품을 만들고 고객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실제로 하이얼 그룹은 소비자가 원하는 바를 누구보다 빠르게 캐치하여 물건을 출시하고 시장을 선점하여 한동안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전략을 썼습니다. 경쟁사가 유사 제품을 출시해도 더욱 업그레이드된 신제품을 출시하며 경쟁력을 키웠습니다. 이처럼 신속함은 완벽함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책 당신만 모르는 일의 법칙 51은 저자가 세계 최정상에선 5,000명을 만나고 알게 된 일과 성공의 법칙 51가지를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의 틀로 정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책에 따르면 사람은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일한다고 합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면 민첩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죠. 빠르게 결과물을 만들고 피드백을 반영하는 것이 오히려 완벽에 가까워지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4. 심사숙고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사람은 매일 150번씩 선택의 상황에 놓이며 그 중에서 30번 정도 신중한 선택을 위해 고민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후회하지 않기 위해 최선의 결과를 위해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거치곤 하죠. 그런데 심사숙고를 한다고 해서 늘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을 지나치게 하다 보면 해결 방법이 머리에 들어올 구멍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직관의 지혜를 차단하는 거죠. 사람들은 통계와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탁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직관과 본능을 따르는 게 답일 수 있습니다. 당신만 모르는 일의 법칙 51의 저자는 세계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직관의 힘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들은 평상시 많은 독서량과 경험, 사색을 통해 통찰력과 직관력을 길렀으며 이렇게 길러진 직관력은 결정적일 때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라는 바둑 격언처럼 고민을 너무 길게 하지 말고 무의식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메모광이 되어라. 메모가 천재를 만든다. 휴대폰 하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메모해야 할 일이 생겨도 사진을 찍거나 녹음을 하고 인터넷으로 뉴스를 찾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하루만 지나도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나지 않고 며칠이 지나면 저장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 중에는 휴대폰 대신 손으로 쓰는 메모를 고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워런 버핏과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도 메모광으로 유명했고 에디슨과 뉴턴은 평생 4,000개의 수첩을 사용했다고 하죠. 이탈리아 와인의 르네상스를 일으킨 최고의 와인 평론가 제임스 서클링은 기록으로 지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로스쿨을 준비하면서 일주일에 $100를 받고 와인 전문지에 취직했는데요. 그로부터 3년 뒤 로스쿨에 합격했음에도 와인 비평가가 되기 위해 법조계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캐리어 하나 끌고 모든 유럽 와인 산지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신 와인의 종류만 매년 2만 종, 40년간 방문한 와이너리는 2,800곳이 넘습니다. 서클링은 이렇게 보고 듣고 마시고 배운 모든 것을 와인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쌓인 와인노트는 이삿짐 상자로 5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축적된 기록이 현재의 그를 권위 있는 와인 전문가로 만든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천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메모광이 있을 뿐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캐서린 콕스 역시 역사상 천재로 불린 301명의 일상 습관을 조사한 결과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종이에 기록하는 공통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억은 사라지고 생각은 흐려지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그리고 기록이 쌓이면 당신의 인생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6. 매력의 힘은 강력하다. 매력을 돋보이게 하라. 첫인상은 단 0.1초 만에 결정된다고 하죠. 그만큼 겉으로 드러나는 요소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얼굴 생김새뿐만 아니라 말투, 자세, 표정, 패션, 스타일, 심지어 이름까지 종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 이런 것을 한마디로 매력이라고 합니다. 매력의 힘은 강력합니다. 매력적인 사람의 취업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0% 높고 소득은 15%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관리자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3%가 옷차림 때문에 직원을 승진이나 연봉 인상 대상자에서 제외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20%는 옷차림 때문에 직원을 해고하기까지 했죠. 이처럼 매력은 일상을 지배하는 조용한 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력은 단순히 얼굴이나 몸매가 아름다운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모는 평범하지만 훌륭한 자기 표현력과 세련된 스타일로 매력이 넘치는 사람도 있죠. 뛰어난 유머 감각과 활력 넘치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고 무장해제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자세를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하는 선수들 대부분 양팔을 하늘로 뻗거나 좌우로 쭉 펴는 자세를 취하는데요. 이는 성취감과 자신감을 드러내는 자세로 파워 포즈라고 부릅니다. 양손을 허리춤에 얹는 슈퍼맨 자세도 일종의 파워 포즈죠. 일을 잘하고 그에 맞는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나의 매력을 키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당신을 빛나게 만드는 가장 큰 매력을 찾아서 키워보세요. 유머, 패션 스타일, 예의 범절, 미소, 건강한 활력까지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매력 자본이 있으니까요. 매력도 실력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조용한 권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7. 중요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인간은 나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보다 내가 호의를 베푼 사람을 더 좋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중요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 방법을 찾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이야기입니다. 프랭클린이 의회 의원으로 일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의 일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그를 비방하는 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프랭클린은 그와 관계를 개선하고 싶었지만 비굴하게 호감을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대신 그 의원의 서재에 아주 희귀하고 신기한 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프랭클린은 그 의원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서재에 희귀한 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꼭 보고 싶은데 혹시 며칠 동안만 빌려줄 수 있을까요? 편지를 받은 의원은 프랭클린에게 즉시 책을 보냈습니다. 프랭클린은 일주일 뒤 책을 돌려주면서 아주 잘 읽었다는 감사의 편지를 함께 보냈죠. 그리고 이후 두 사람이 의회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의원은 예전과 달리 호의적인 태도로 먼저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프랭클린은 자서전에서 이 사례를 언급하면서 당신을 한 번 도운 사람은 더욱 당신을 돕고 싶어 하고 당신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더욱 당신에게 피해를 주고 싶어 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후 이 사례에는 벤저민 프랭클린 효과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 효과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러니 중요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다가가서 진심으로 조언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훗날 상대방과 조언을 주고받는 사이가 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누군가 당신에게 도움이나 조언을 요청한다면 되도록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야말로 누군가를 내 편으로 만들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정답이 없듯 일에도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픽사 창업자 에드 캐트멀, 레고 CEO 예리겐 비그 크누스토르프, 구찌 CEO 마르코 비자리 등 글로벌 기업의 CEO를 비롯하여 전 세계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가 된 사람들을 보면 성공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책 당신만 모르는 일의 법칙 51은 상식과 고정관념을 깨고 최고의 결과를 만드는 새로운 일의 법칙들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세계 최정상에선 5,000명을 만나고 고스란히 알게 된 일과 성공의 법칙 51가지를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의 틀로 정리했는데요. 세계적인 거장들의 성공 비결을 일의 세계에서 필요한 생각의 법칙들과 연결함으로써 누구나 어디에서나 적용할 수 있는 도구로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일을 제대로 하려면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의 법칙들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누구나 인정할 만한 결과물을 꾸준히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같은 일을 해도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는 걸까요? 왜 누구는 열심히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누구는 그다지 노력하지 않고도 잘 나가는 걸까요? 왜 나는 일이 힘들게 느껴지는 걸까요? 상식과 고정관념을 깨고 최고의 결과를 만드는 일의 법칙으로 대체 불가능한 나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